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말 신변에 좀 위협을 느껴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원영숙 단장님, 일단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이 대표 피습 여파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데, 한 위원장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에 참석 중이고, 또 오후에는 좀 비대위원 관련 사퇴, 민경우 의원이었나요? 사퇴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이제 사과할 방침인데, 또 이런 많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까요? 일단은 일정을 최소화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신년 인사회나 이런 사람 많은 대중적인 행사를 가면 으쌰으쌰하는 발언을 하다가 그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참가자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방범죄라는 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경호 상황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과하기로 했으면 조금 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치판에서는 대부분은 그 판단이 늦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번 사과 같은 경우도 신속해서 저는 굉장히 잘 대처했다고 보는데, 사과를 할지 말지가 논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과를 이미 했으면 빨리 또 했기 때문에 사과의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당시에 이제 노인회 회장님께서 외국에 계셔가지고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좀 일정이 늦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의사표시는 먼저 나갔고, 그리고 또 대면해서 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에 뭐 원래 있었던 대전, 대구를 방문한 바 있거든요. 여기서 이 대표 소식을 듣고 나서 내놓은 발언이 있는데, 이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전은 우리 당에게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습니다. 그날 동대구 기차역에 오신 시민들을 모두 자기 손으로 돈 벌고 공부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생활인들이셨죠.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지자가 뭐 쇼입니다라는 외침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위원장이 제가 피습당한 듯 생각해달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이제 다 쾌유가 되면은 안정을 찾으면은 병문안을 가게 될까요? 네, 뭐 가신다고 하실 거니까요. 뭐 이거 오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런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러한 기회에 어떠한 여당 대표가 야당의 대표를 또 위문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참 필요한 일 아니었나. 뭐 지난번 어찌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어떤 그 단식을 하실 때, 이재명 대표 단식을 할 때 그때 어떤 방문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정치권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지금 불행에 대해서 어떤 여당 대표가 위로를 하면서, 특히나 저는 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내일처럼 생각해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등이 어찌 보면 참 지금 과거에보다는 조금은 달라진 태도가 아닌가, 여권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국민들께서 참 보기 좋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차례 만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예전에 상견례 때 한번 만났고 새해 첫날 현충에서 한번 만났고요. 우리 다시 뭐 이뤄진다면 언제 바뀐 정치적인 모습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 사건에 대해서 병문안을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축구 게임을 하더라도 누가 부상당하면
경기를 멈추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제 그 의사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을 누그러뜨리기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싱크 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대전은 되고요. 장 기자, 거기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말들, 지지자들 향해서 어떤 얘기를 좀 했나요? 네, 아까 보셨지만 이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첫 지방 일정을 어제 했었죠. 그렇죠. 대전과 전국 대구를 순회 첫 일정이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 국립대전 현충원을 참배를 한 뒤에 대전은 승리의 상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오후에는 대구를 방문해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 11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 회복세가 어떤지 저희 현장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중에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병문안을 간다고 했는데 갔는지 확인까지 해보고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이재명 대표 현재 상황 좀 나아진 점 들어왔습니까? 네, 우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방금 전 이곳 서울대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남색 코트를 입고 제 뒤로 보이시는 길을 따라 직접 걸어 들어 올라왔는데요. 다만 이 대표가 있는 중환자실은 가족 면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 전 총리가 이 대표를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를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가족들을 만나 위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긴급 수술을 받은 이 대표는 의식은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은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부인 김혜경 씨와 한 차례 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앞에는 경찰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몇몇이 밤새 자리를 지켰는데요. 비가 오고 있는 지금도 현재 서울대병원 앞에는 지지자와 취재진, 경찰이 모였고 현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습 사건에 대한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의총은 이후 공개로 전환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관계자는 의총을 마친 뒤 오후에 병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병원 상황 알아봤고요. 방금 표선우 기자 얘기한 대로 민주당 긴급의총이 시작돼서 조금 전에 마쳤다고 합니다. 자, 장가 기자, 긴급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 어떤 얘기를 좀 나눴나요? 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의원총회 이후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입장문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라면서 주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테러를 강력 규탄한다 이런 성명 냈군요. 자, 정치권 소식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단장님,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대전, 대구 찾아서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구에서는요,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들, 모습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총선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충청권이 실제로는 서울 수도권의 승부처가 되는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충청표가 결국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울 수도권의 판세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대구 역시 이제 보수의 성지죠. 보수 지지층이 딱 그 기저에서 받쳐주고 있어야 또 그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지역, 그 두 지역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 위원장의 이런 광폭 행보가 이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것 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비대위를 어찌 보면 좀 빨리 띄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또 급하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뭐 좀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전국 순회를 하면서 어찌 보면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서 어떤 지금 총선 체제로 이미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월 2일, 그러니까 100일 딱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가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각 당이 총선 체제로 가야만 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지체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빨리 정비를 해서 아마 민주당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